자, 재고자산 문제입니다. 자, 자료를 주고 단기 상품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매입 대금 지급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문제 자료에 보면 재고자산 즉 상품 계정 잔액과 매입 채무 잔액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품 계정과 즉 재고자산 계정과 매입 채무 계정, T 계정 그려서 접근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하고 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해 두었는데 먼저 풀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난 후에 포인트에서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재고자산이죠. 그래서 3만원 그대로 기입을 하고, 자,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재고자산이죠. 45,000원 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입채무 기초잔액이 18,000원 주어져 있죠. 자, 자산은 기초 잔액이 차변에 기말 잔액이 대변에 기입되는 반면에 부채는 반대죠. 그래서 기초 잔액이 대변에 기말 잔액이 차변에 기입됩니다. 그래서 기초 매입 채무 잔액이 18,000원 그래서 그거를 18,000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기말 잔액 15,000원 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주어져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40%이면 매출 원가율은 60%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률 더하면 1 나오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40%이면 매출 원가율은 60%입니다. 둘 다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60%이므로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매출액 25만원에 매출 원가율 60%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15만원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매출 원가 15만원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매출 총이익률 40%에서 매출 원가율을 파악한 다음에 자, 매출액에 매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매출액에 매출 총이익률을 곱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곱하면 15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이죠. 25만원에 40%면 10만원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매출액 25만원에 매출 원가율 60% 곱해서 15만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이용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T계정 차변에 들어갈 금액은 매입액이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 요거를 구하고 16만 5천원 대차 일치시키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보통 매입이 전부 신용 매출, 신용 매입, 그러니까 신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자, 매입액 16만 5천원 전액이 외상 매입이라고 보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 5번이죠. 5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를 여기다 기입하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대차 일치시키면은 매입 채무 지급액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금액 16만 8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T계정들은 들어갈 수치들은 거의 항상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은 매입 매출원가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액입니다. 매입 채무 지급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감소하니까 부채가 감소하니까 대변에 기입해야죠. 외상 매입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증가하니까 매입 채무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되고 요거는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는데 답이 일단 4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T계정 안 그리고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T계정을 각각 안 그리고 한꺼번에 이 매입 관련 계정의 증감 분석을 통해서 풀이하면은 사실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입 관련 계정 증감 분석은 우리 현금 물음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파워풀하게 엄청나게 그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매입 관련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원가 이런 계정이 전형적인 계정이죠.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거니까 재고자산은 매입 관련 계정이고
매입 채무도 매입 관련 계정이죠. 당연히 매입 채무니까. 자, 그리고 매출 원가도 재고자산 관련해 가지고 재고자산이 판매되면은 이제 그 매출 원가가 인식되므로 이 매출 원가도 기본적으로 매입 관련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계정의 증감 분석을 통해서 이제 풀이하는데,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 비교해 볼 때 재고자산이 3만원에서 45,000원으로 15,000원 증가했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15,000원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15,000원, 즉 플러스 금액 15,000원으로 기입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입채무인데, 매입채무 기초잔액 18,000원, 기말잔액 15,000원. 매입채무가 3,000원 감소했죠. 자, 매입채무는 부채임으로 대변에 기입합니다. 대변에. 자, 그런데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 이렇게 기입합니다. 자, 부채임으로 대변에 기입하고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 즉 괄호 안에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아까 매출액, 매출 원가율 60% 곱해서 매출 원가 15만원 나왔죠. 그래서 매출 원가 15만원을 기입하는데, 자,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해야 될 계정이죠. 우리가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 비용 계정이므로 차변에 기입을 하고 15만원이니까 15만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계정을 이제 증감 분석 다 대차 금액 일치시키면 대변 금액이 마이너스 3,000원이므로 차변도 마이너스 3,000원 나와야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3,000원 만들려면은 현금 유출액이 지출액이 16만 8천원 나와야,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3,000원 나오죠. 그래서 요걸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3,000원 구한 후에 15만원 빼고 15,000원 빼서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6만 8천원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각 계정, 이들 계정의 증감액을 기입하고 대차 일치시켜 버리면 현금 유출액, 지출액이 16만 8천원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일이 각 계정을 T계정 두 번 그릴 필요가 없이 바로 증감액, 각 계정 증감액만 가지고 파악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숙달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들 계정 증감 분석 이T 계정에 모아놓은 것은 회계 기간 중에 일어난 이 매입 관련 그 회계 처리 있죠. 그 회계 처리를 다 합해놓은 겁니다. 그냥 일일이 차변 대변해서 각 계정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단기 중에 회계 처리된 내용을 전부 합산해서 순액으로 한꺼번에 나타내도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차변의 단기 중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은 16만 5천원만큼 매입했죠. 매입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16만 5천원 대변에, 자, 신용 매입을 가정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매입 채무 16만 5천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매입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겠어요, 단기 중에. 자, 매출원가 발생했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발생하면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아까 계산한 금액이 15만원이었죠. 15만원이고 그만큼 재고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15만원 이런 회계 처리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회계 처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현금 매입채무 지급액이 있었겠죠. 자, 매입채무를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되고, 대변에 매입채무 지급했으니까 매입채무가 감소되죠. 그래서 매입채무 차변에 지급액이 아까 16만 8천원 나왔었죠. 이렇게 됩니다. 16만 8천원. 자, 요게 이제 단기 회계 처리인데, 자, 이걸 일일이 회계 처리를 문제 자료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 하고 지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단기 회계 처리 중에 재고자산
여기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을 순액으로 하면은 16만 5천 원 증가, 15만 원 감소니까 15원 증가죠. 그걸 여기다 기입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매입 채무 마찬가지. 매입 채무 증가한 게 16만 5천 원, 감소한 게 16만 8천 원. 그래서 매입 채무는 3천 원 감소했죠. 그래서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해서 3천 원 감소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원가 이것뿐이죠. 15만 원. 그래서 차변에 기입하고 그러면 현금 지출액 16만 8천 원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현금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차변에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대변에다가 현금 16만 8천 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를 다 차변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방법 그대로 하고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하고 증가액은 플러스 감소액은 괄호 안에 있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면은 자꾸 이 계정들이 차변 대변 왔다 갔다 안 하고 일정하게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이게 훨씬 쉬워요. 이 계정이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은 이 증가 분석할 때 맨 앞에 이렇게 차변 맨 앞에 표시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했으니까 16만 8천 원 이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회계 처리를 일일이 해서 더 푸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압축해서 계산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문제 적용해 보면은 정말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기존의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증가 분석을 각각 T 계정에 나타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